네, 이렇게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운 연예가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유천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박유천 씨는 악의적인 국갈 협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예, 이제 여성 측에서 네. 지난 4일 새벽 5시 경에 이 주점에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 씨한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네. 한 6일 정도가 지난 6월 10일에 그 여성 이 유흥주점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네. 경찰에 이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사건이고요.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 증거라고 속옷 등을 제출했는데 이 속옷에 대해서 지금 국가수에서 감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박유천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해다라고 네.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유천 씨의 그날 밤에 생일 파티 사진이라면서 네. 새벽에 좀 지인들하고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나온 것을 보면 그날 밤에 박유천 씨가 새벽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데 여성과 과연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유천 씨 측에 따르면 뭐 유명인이어서 억울한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팬들의 비난을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 되면 애당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네. 어떠한 그 잘못을 했을 때 원래 했던 잘못보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라든가 변명이라든가 이게 들통났을 때 더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 네. 과거 신정원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도박 의혹 있었을 때 뭐 댕기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이제 탄로가 나면서 네. 완전히 이제 팬들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 있었고 옛날에 또 술은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것도 사실은 이게 술을 마신 거는 맞지만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건 아니다. 입건될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그 의미로 한 것이었지만 굳이 구차하게 그러한 변명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네. 변명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또 다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 박유천 씨 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인의 말들이 거짓말 혹은 구차한 변명 그런 식으로 혹시 밝혀진다면 굉장한 대중의 질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사실 박유천 씨 하면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였고 이번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 이렇게 성추문에 휩싸였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기가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좀 유교 중심의 그러한 동방예의지국 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스캔들 잘못 중에서도 성적인 스캔들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거에 이제 모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방송에 제대로 복귀를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박시우 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어떤 의혹을 받았다가 역시 또 뭐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또 거기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상당히 싸늘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박유천 씨도 상황이 지금 매우 곤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성폭행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박유천 씨가 공익근무 중 아닌가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일반 현역 복무병하고는 달라서 공익근무 요원은 근무 시간대가 끝나면 네. 그냥 민간인이다. 그래서 뭐 술집 가고 싶으면 술집 가는 거고 잘못했을 때도 일반 법원에서 뭐 일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병무청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아니 그 군대 간 사람들은 다 밤에도 군대에서 자면서 힘들게 사는데 네. 그래도 공익근무로 갔으면 퇴근하고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퇴근했다고 해서 유흥주점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스타인데 그렇죠. 좀 네. 경솔한 처신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복무 중에 근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전체 복무한 기간 중에 4분의 1가량을 이렇게 병가나 아니면 뭐 연가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체 복무 지금 일수가
124일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30일 정도를 연가 혹은 병가를 썼다고 하니까 그 뭐 사나흘 걸로 한 번씩 놀았단 말이냐 지금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가는 거냐 이것도 이제 군복무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그 박유천 씨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거나 이상한 걸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공익 근무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15일, 2년에 쓸 수 있는 병가가 30일 네. 이 정도가 되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이걸 좀 이렇게 띄엄띄엄 나눠서 쓸 텐데 박유천 씨는 복무 초기에 이걸 완전히 다 몰아서 썼네요. 네. 미리 거의 그러니까 연가는 거의 다 썼고 넘지 않았고 일수를 네, 넘지 그렇죠. 않았고 병가는 지금 한 반 정도 쓴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초반에 많이 썼다는 거지 이게 뭐 이상한 특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근태 문제까지도 이게 좀 일종의 미운 털이 바뀌어서 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연예인이기에 더 지탄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거에도 이런 연예인 복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븐 씨랑 상추 씨가 안마 시술소에 출입을 해서 당시에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 바로 이제 과거 연예병사가 폐지될 정도로 연예인들의 그 복무 기강 문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 상에서 박유청 씨의 그 이제 근무 문제도 지금 대중에 조금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뭐 세븐 씨하고 뭐 상추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안마 시술소에 간 것이 사람들이 그때 뭐 혹시 뭐 성매매 없어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평소 몸이 안 좋아서 안마나 마사지 같은 걸 받아왔고 그날도 안마를 받으려고 갔다가 그 업소 안에 들어가 있어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부적절한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다. 그렇게 된 사건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그래도 안마 시술소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이 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병사들끼리 얌전히 잘 있어야지 왜 이탈을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고 또 B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지나치게 많이 뭐 휴가라든가 외박을 나온 것이 아니냐 또 밖에 나와서 애인을 만나고 또 뭐 모자도 쓰지 않고 좀 이렇게 해이하게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그 연예인들의 군복무 태도에 대해서 지탄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이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뭐 파파라치도 따라다니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연예인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 해외 팬들도 아주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충격적이겠고 근데 이제 해외 팬들은 스타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보다는 조금 관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박유천 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그 유흥주점에 출입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은 또 일부 해외 팬들이 보기에는 뭐 다 큰 성인이 한 30살 정도 된 성인이 뭐 유흥주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 SNS에 글을 올릴 때 뭔가 좀 이 부과되는 주제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많이 요즘에 쓰는데 네. 해외 팬들이 거기 이제 해시태그에다가 뭐 빌리브 6002 이게 6002가 뭐냐면 6002 그러니까 박유천 씨 빌리브 6002 네. 박유천 씨를 믿는다라든가 뭐 유천 프로텍션 스쿼드, 그러니까 박유천 보호대 막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써서 해시태그를 한다고 하니까 해외 팬들은 박유천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혐의가 완전히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조금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내 일부 팬들도 사실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두고 좀 너무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서 좀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팬들이 이제 오빠 믿어요 막 이렇게 지금 해시태그를 네. 써서 올린다고 하는 건데 평소에 다른 연예인은 혐의만 받아도 완전히 유죄 판결을 딱 내리고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었는데 박유천 씨는 왜 또 물론 이제 미리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또 미리부터 너무 무죄 쪽으로 역으로 또 단정을 짓고 너무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팬들이 맹목적으로 스타를 옹호해 주는 것도 역시 스타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아, 나는 웬만큼 잘못을 해도 되나 보다. 사람들이 받아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스타가 또 나중에 행동이 방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팬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너무 미리부터 이걸 막 머릿수의 힘으로 우리의 스타를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좀 경솔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끝으로 조영남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됐네요. 예, 검찰의 의지가 매우 뚜렷했기 때문에 뭐 기소는 틀림없이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기소를 했고 이제 검찰 이야기는 조영남 씨가 자기가 터칠밖에 안 한 그림을 구매자들한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한 1억 8천만 원 이상을 챙겼다. 그러니까 사기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근데 덧칠밖에 하지 않은 그림이 과연 남의 그림인가? 네. 현대미술에서는 덧칠 정도만 해도 작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일일이 구매자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다 고지를 해야 될 사안인가. 사실은 조영남 씨가 과거에 뭐 조수의 존재를 알린 적도 있지만 이것이 일일이 그렇게 고지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정황도 있는 거고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사실관계나 유죄 무죄 여부는 향후 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고소고발로 정말 시끄러웠던 연예가인데요. 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